오늘은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지난번 유튜브 내용으로는 과연 지금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해도 될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저는 부업으로 시작하기에는 아직 괜찮아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에 대한 이유로는 위험 부담이 덜하고 근본적으로 이제 금전이 오고 가는 데는 역시 사고 파는 데서 오는 게 가장 근본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거에 대한 시작은 스마트 스토어 혹은 쿠팡으로 하는 것은 괜찮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스마트 스토어를 하기로 결심했다면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이 모든 과정은 약 일주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업자 등록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간이과세자로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난 처음부터 일반으로 하고 싶다고 하시면 사업자 등록을, 그리고 면세 사업장을 운영하려고 한다면 면세 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사업자 등록을 먼저 하시고, 두 번째로는 네이버, 쿠팡 등 오픈마켓에 저희가 판매하려는 오픈마켓에 판매자 회원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통신 판매업을 신고하시면 되시고요. 그렇게 모든 과정이 다 되었다면 이제 상품 등록과 판매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아래 제가 표시해둔 부분은 그 외에 건기식, 의료기기, 해외 구매 대행, 화장품, 주류 등은 별도의 서류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준비가 다 되었다면 우리는 위탁 판매를 시작해 볼 것입니다. 하지만 위탁 판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을 때는 장점들에 대해서 많이 보였고, 그 장점들 때문에 위탁 판매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위탁 판매의 가장 큰 단점들 몇 가지만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 판매자인 나부터 상품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나는 제작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두 번째, 가격 경쟁도 쉽지 않습니다. 이미 이제 우리가 팔려는 제품들을 OEM에서 제작해서 판매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우리처럼 위탁이 아니라 아이템을 사입해서 판매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우리처럼 위탁인데 역마진을 두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경쟁이 쉽지 않습니다. 또한 세 번째, 프로그램으로 인한 대량 업로드를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위탁 판매를 하시려는 분들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추가적인 돈이 들지 않는다는 것일 건데요. 이 프로그램으로 인한 대량 업로드는 이제 돈을 이용해서 한 번에 업로드를 시키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사용을 하겠지만 또 일반적인 사람들은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로 부담스럽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 또한 가장 큰 단점 중 하나로 저는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단점들을 커버하면 위탁 판매의 장점만 남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 단점들을 어떻게 커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점이었던 상품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 어려웠던 부분은 내가 잘 아는 상품을 판매하면 됩니다. 내가 관심 있는 상품을 판매하고 내가 아는 상품을 판매하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직접 소싱을 하는 게 유리합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는 이후에 또 영상을 제작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 가격 경쟁이 쉽지 않다. 자, 널리 알려진 도매처, 이런 곳에서는 이미 가격 경쟁이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서 숨겨져 있는 도매처거나 혹은 아까 말씀드렸던 직접 소싱하는 방법으로 이 부분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프로그램으로 인한 대량 업로드를 이기기가 어렵다. 이 부분은 대량 등록으로 승부를 보는 게 아니라 몇몇 개의 상품으로 승부를 봐야 되는 쪽으로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자금이 없으니까 우선은 발로 뛰면서 어떠한 상품들을 찾아야 되고 어떠한 상품들을 판매를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소싱해야 될지 직접 시간을 투자하면서 발로 뛰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농산물 스토어를 개설하였습니다. 자, 먼저 내 스토어의 방향을 설정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농산물 스토어는 아무래도 먹거리이기 때문에 온라인 구조상 이제 구매까지 가는 데는 부담이 좀 많이 가는 부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와, 과연 농산물 스토어를 해도 될까? 걱정을 정말 많이 하긴 했어요. 특히 리뷰 수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그런데요. 그럼에도 이 부분을 선택한 이유는 이 첫 번째 부분이 가장 큽니다. 저는 제가 아는 상품을 판매해야 제대로 홍보도 하고 제대로 관리도 하고 제대로 판매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가장 잘 아는 분야인 농산물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에 정말 집중해서 소싱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전한 상품인가? 여기서 안전은 위생적인 상품인지 잘 만들어진 상품인지 이런 것들을 가장 첫 번째로 보고 있고, 두 번째로는 한 박스가 왔는데 이건 맛있는데 저건 맛이 없다 이러면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맛이 균일한지, 또 세 번째는 포장 상태가 괜찮은지, 이 세 가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는 이유는 무작정 이제 키워드만을 보고서 등록을 했을 때는 사실 CS 문제도 그렇고 쉽지 않았습니다. 가격 경쟁도 그렇고요. 특히나 이제 제가 제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요. 명색의 유통 판매자가 되었는데 내 상품을 내가 제대로 몰라서 제대로 홍보도 못하고 남에게 제대로 이야기도 못 해보고 이 사업을 접게 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상품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고 자신 있게 홍보도 해보면서 내 제품, 내 상품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속도는 굉장히 느리게 보일 거예요. 하지만 이 지속성을 유지하는 힘은 굉장히 강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하는, 위탁 판매를 한다면 이렇게 진행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고요. 다음 이야기로는 그러면 이 단점들을 제가 얘기할 때 직접 소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직접 소싱을 하는지, 그리고 직접 소싱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